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어떤 브랜드는 광고비를 쏟아붓고 어떤 브랜드는 입소문만으로 성공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성공하는 브랜드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마케팅 지식은 다 똑같아요. SNS 광고 돌리는 법, 검색 키워드 최적화하는 법, 할인 이벤트 기획하는 법. 하지만 그 방법들로 성공한 브랜드는 이미 시장을 선점했고 지금 그 방법을 따라하는 건 그저 그들의 그림자를 쫓는 것뿐입니다. 진짜 마케팅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브랜드들은 더 싸게 팔지도 않고 더 많이 광고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나 SNS 알고리즘 트렌드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는 뻔한 마케팅이 아닌 경쟁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단순 기술이 아닙니다. 마케팅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본질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아무도 여러분의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신경 마케팅의 선구자이자 뇌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한스 게오르크 호이즐 작가의 뇌, 마케팅의 비밀을 열다를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SNS 광고는 돌렸는데 효과는 없었죠? 인플루언서 마케팅, 돈만 날리셨죠? 할인 이벤트, 할인할 때만 팔리셨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마케팅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 더 저렴하게 만들면 고객이 알아서 찾아온다. 기능을 추가하면 경쟁력이 생긴다. 이 모든 조언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할 때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놔두고 더 비싼 걸 삽니다. 기능이 좀 떨어져도 감성적으로 끌리면 지갑을 엽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합리적 인간 모델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한스 게오르크 호이즐과 같은 뇌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감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물 한 병 살 때를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생수 코너에 있는 모든 물의 성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을 마셔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죠. 그런데 다 똑같은 용량인데 어떤 물은 600원이고 어떤 물은 2,000원입니다. 똑같은 H2O인데 말이죠.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600원짜리를 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십 배 비싼 물을 고민 없이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면서 더 깨끗한 느낌이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 아니라 그 제품이 주는 감정을 사는 겁니다. 미국의 신경 마케팅 연구자 제럴드 잘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비율이 무려 95% 이상이라고 말하죠. 뇌가 먼저 결정하고 우리 의식은 나중에 그 결정을 합리화하는 이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떠올려보세요. 왜 그 음식을 선택했는지 물어보면 맛있어서요, 혹은 그냥 땡겨서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뇌는 크게 세 가지 감정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균형.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위험하거나 불안한 것은 피하려고 하죠. 둘째, 자극.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경험, 재미, 놀라움을 찾습니다. 셋째, 지배.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제품, 모든 브랜드는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의 감정만 건드려도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의 감정도 건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지 않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심시간마다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감정을 팔기 때문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나 라는 이미지와 한정판 텀블러로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지배라는 감정을 파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 커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맛은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요소가 아니었죠. 대신 직원의 친절함, 매장의 청결도, 앉을 자리가 있는지, 주차가 편한지, 실내 음악이 시끄럽지는 않은지, 심지어 컵의 디자인까지 이 모든 게 구매 결정에 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스타벅스의 진짜 전략은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최고일 수는 없지만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것,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뇌가 부정적인 경험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다시는 안 갑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직원이 불친절하다면 다시는 안 가게 되죠.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로는 고객을 끌어올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감정만 확실하게 충족시켜보세요. 벤츠의 약속은 최고입니다. 고객은 벤츠를 살 때 성능과 편안함에서 최고를 기대합니다. BMW의 약속은 운전의 즐거움입니다. 고객은 BMW를 살 때 운전의 재미를 기대하죠. 이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란 당신의 특정 감정을 우리가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안정감인가요? 재미인가요? 특별함인가요? 만약 명확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경쟁의 늪에 빠져있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와 가격으로, 기능으로, 광고비로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감정적 약속이 있다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때부터 고객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그 특정한 감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우리는 고품질을 추구합니다. 또는 우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상투적인 말일 뿐이죠. 진짜 약속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접점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모든 순간을 약속으로 증명해보세요. 매장의 분위기, 직원의 말투, 제품 포장, 웹사이트 디자인, 심지어 고객이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디테일까지 고객은 의식적으로는 이 모든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전부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에서는 고객이 직접 제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추천이나 고객의 리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본능적으로 신뢰하죠. 계산대 직원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고객의 재구매 욕구를 좌우합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정확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왜 샀는지 의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 하나의 명확한 감정적 약속을 정하세요. 둘째, 고객이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세요. 셋째, 고객이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순간들까지 신경 쓰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의 뇌가 여러분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충족시키는 모든 접점을 관리하라. 이게 바로 경쟁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걸 실행하려면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닌 브랜드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대표부터 매장 직원까지 모두가 같은 약속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객이 만나는 브랜드의 모든 순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브랜드가 실패합니다. 철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는 그 철학을 분명히 알고 있죠.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고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문제는 그게 고객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에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 라고 말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비슷비슷한 브랜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말만 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슬로건일 뿐입니다. 고객의 뇌는 이런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스토리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창업자의 진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가 아니라 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했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은 완벽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둘째, 직원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브랜드는 창업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매일 고객을 만나는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들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순간에 보람을 느끼는지, 고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이런 진심이 느껴질 때 고객은 여기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객과의 진정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품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선물처럼 느껴지도록 해야 하죠.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 비로소 고객의 뇌가 반응합니다. 이 브랜드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있어. 이 브랜드는 나에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느끼는 순간 가격 비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연역과 기술적 설명을 늘어놓죠. 어떤 브랜드는 너무 뻔하게 만듭니다. 감동적인 음악과 슬로건만 있을 뿐 진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년간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에서 100여 개가 넘는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스토리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는데요.
브랜드 스토리를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들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들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지난 8년간 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정석으로 만드는 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감정이 명확해지고 그 감정을 담은 진짜 스토리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 아무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대박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